두 번째 주제로 배가 가겠습니다. 시원해졌다 네, 이제. 네. 두 번째 주제로 가는데요. 지금 그 KBS가 뜬금없이 단독 2개를 근데 웃긴 게요. 단독 하나만 유튜브에 올리고 단독 하나는 유튜브에 안 올렸더라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그 김건희가 주식 거래를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 거래 안 했다.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 경선할 때도 거래 내역을 예. 일부만 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KBS 단독을 보니까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거래 없다고 했지만 40여 건을 확인했다 이런 거예요. 내용이. 그 KBS 보도를 일단 보고 우리 무속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이 사건에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김건희가 권오수 전 회장 소개로 만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에게 10억 원이 든 신한은행 계좌를 맡기고 주가 조작에 이른바 쩐주로 가담했다 이거고요.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이거예요. 경찰 내사 보고서예요. 윤석열 측이 작년 경선 때죠. 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김건희 신한증권 계좌 내역을 깠습니다. 깠는데 그 이후의 것은 안 보여주고 지금까지 논란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사실상 KBS가 보도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신한증권이 아니고 실제 주가 조작 시점에서는 신한증권이 아니라 대신증권, DS 하나 등에서 40여 차례 거래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 보도고 두 번째 보도가 그 당시에 거래액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거래액 전체 중에 7.7%가 김건희 계좌로 송금됐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세 조정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계좌가 모두 150개입니다. 이렇게. 시세 조정이라는 표현이 좀 얌전한 표현이죠.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가 150개인데 거래량이 총 160만 주, 거래 금액이 646억 원. 이 중에 7.7%인 50억 원어치 146만 주가 김건희 계좌로 가더라. 그거고요. 김건희 주식 거래는 검찰이 주가 조작 1단계와 2단계 사이로 지목된 시기에 이루어졌다. 요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신한증권은 주로 사기만 했고 대신증권 등에서는 주로 팔았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뛴 2단계에서는 또 다른 증권사 계좌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2012년 11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더라. 이게 어제 KBS 보도의 핵심이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번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경선할 때 깠던 그 2010년도까지의 계좌가 그걸로만 끝나버리면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려. 알고 봤더니 2012년 12월까지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 물론 우리가 뭐 대충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건 이번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금액 중에 7.7%인 50억 원이 김건희 계좌로 꽂혔다. 근데 전주한테 10억 원을 맡겼으니까 사실상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이익은 대략 보면 4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지금 계속 거래 금액은 7.7%되는 얘기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50억 클럽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와닿을 것 같고요. 그러네. 예, 이쪽 저쪽 국민의힘은 50억 이하 단위는 사실 취급을 안 하는 것 그쵸. 같습니다. 근데 이거 윤 후보 측도 그렇고 그쪽 관계 뭐 대변인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아까 말씀하신 거래 내역을 밝혀준 2009년 10년까지 이후 거는 뭐 거래가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계속해서 2년 이상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지 않냐라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KBS에서 이만큼 보도를 했으면 사실 연속 뭐 다른 보도 이게요, 의혹 추궁하는 이게 보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추정을 해보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좀 이게 좀 신물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주식 얘기하게 되면 좀 어려운 것 같고. 일종의 면역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 남일 같고. 그렇죠. 남일 같고. 근데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은요.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못 잡아냅니다.
주가 조작은 이 수사를 통해 갖고 쭉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선수들이 자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실 빼놓고 다 구속됐어요. 그럼 그들이 주가 조작했다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면 2013년에 이미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 전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압수수색을 요청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와갖고 결국 경찰이 내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핵심이. 그럼 2013년은 어느 해냐면 2012년 3월에 결혼을 하잖아요. 김건희 윤석열 씨가.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뒤에 이래요. 그리고 2013년에는 아직 윤석열 씨가 물 먹기 전입니다. 물 먹은 2014년이거든요. 그럼 그때 혹시 윤석열이가 뒤를 봐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혹인 거고, 또 하나는 KBS가 저거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보도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세요? 채널 아세요? 방송 열심히 하니까. 이게 보도가 어떻게 됐냐고? 예. 검찰에서 나온 정보죠. 저건 100% 검찰에서 나온 거죠. 왜 나왔겠어요? 김호수 검찰이 이것을 다 수사하고 이미 작년 1월에 우리 그 검찰 빨대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1년 한 2개월 넘은 시점에 도이치모터스는 꼭지 다 땄다 그랬어요. 이게 그때 이미 수사가 끝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지. 그럼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김호수 넘어갔잖아요. 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게 국힘 윤석열 캠프에다 이거 답변해라 라고 하는 공격과 동시에 검찰 항의 방문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자. 이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게 하면서 선배라고 눈치 봐줘. 지금 윤석열 그 라인이요. 이상윤인가? 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이상윤 중앙지검장 그 라인이 다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검찰의 특수부는요. 한 150명, 200명 되는데 그건 다 윤석열 라인이에요. 그 특수부 이리 털어내고 저리 털어내고 그래도 반도 못 털어냅니다. 그럼 지금 특수부 검찰의 중추를 잡고 있는 특수부, 형사부, 공판부 이렇게 있는데 검찰 특수부는 여전히 검사 동일체라고 논리를 갖고 있는 그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도 이거 이렇게 조사해놓고 왜 서면 조사합니까? 무슨 특권층이라고? 이거 미리 작년 말에 소환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야 KBS에 나온 게 KBS가 취재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도 니들이 수사 답답하게 하니까 수사한 거 안 털어내니까 그 내부에서 나온 거야. 그치. 어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의심되죠. 김호수 스스로 흘렸을 수도 있어요. 왜? 압박을 내가 가해달라. 대놓고는 못하니까 압박 좀 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뭐 저 샌드위치 30개 뭐 소고기값 뭐 11만 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언론들한테 50억이나 어제 나왔던 그 미니 신도시급 344억이 보면 이게 웃기지 않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한 40억씩 주가 조작으로 꿀꺽하면 수사를 못 하고. 그래서 이게요. 언론 보도 나온 것 같고 국민들이 너무 지금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여기 새날에서 얘기해도 우리 편들끼리만 보죠. 이거 안 봐요 국민들이. 그럼 언제 보냐면 민주당 의원들 20명 검찰 항의 왜 국힘은 자주 가는데 민주당은 항의 방문도 못하냐고. 야 KBS에서 보도했을 때 이거 검찰 내부 정보인 게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건데 너네 이렇게 조사해놓고 왜 김건희 소환 안 해? 이거는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잡아야 돼. 그리고 보세요. 2010년 저거 그 계좌 공개했잖아요. 2010년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구렁이 작전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까지 구렁이 작전 1년 동안 작전하면서 바닥 쫙 깔아놓고 선수들 던지고 받고 팀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 시작한 게 2010년 11월 아니에요. 2011년 2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됐으니까. 그리고 2022년 11월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검찰 빨대 없는 사람들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미 작년 말 올해 초도 뭐라 그랬어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2012년 11월까지니까 공소시효 10년이니까 올해 11월까지예요. 이걸 검찰이 빤히 알면서 안 하고 있었던가 이 개쉐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못 되면 사실상 수사 국면이거든요. 부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이 김건희랑 동거한 시점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로 윤석열이 뒤봐준 윤석열 계좌에 얼마 있냐 하나도 안 중요해. 자기 부인 계좌에 들어간 다 윤석열 돈이에요. 뒤봐줬다 그러면요. 허위 사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뒤봐준 정황이 있는 걸로. 예. 있는 것 같다는. 저는 구속되고 싶어서 미쳐하는 사람이기 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니, 내가 여기 헛날로 약속해서 구속되면 윤석열 그거 있다가 우리 예. 오늘 그 윤석열 저 망원 얘기 안 했고 보니까 그 메뉴에 없던데? 대부분 다 있고 하고 싶은데 할 기회를 드릴게요. 망원 왜냐면 얘기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게 망원과 단일화. 이게 50억 정도가 계좌로 들어갔어. 이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직도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해달라고 요청을 하나 봐요. 근데 강제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하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거고 대선이 끝나서 윤석열이 이기면 이건 그냥 묻히는 거고 털어버릴 거고 윤석열이 지면 분명히 언젠가는 부르겠지만 아니 그 뭐 법인 계좌로 소고기 사 먹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입장에서 KBS가 이 어마어마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게 자 지금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에 영향 주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마이크 입에 대고 얘기하라고. 네, 좀 가깝게. 그러면 이거 지금 수사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작년 1월, 2월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꼭지 다 땄다라고 하는 정보를 캐치했다. 그러면 이 지금 보도 나온 게요. 그때 조사가 거의 끝나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뒀잖아요. 그럼 바로 그때 김건희 소환했어야죠. 자기 식구라고 봐주고 있었던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아이고, 김건희 씨가 너무 냉정하게 방송을 하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이게 이제 그 옴니버스식으로 진행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주제별로 다루는 게 이게 있어서 바뀌었어요? 따라오세요. 아니, 그건 의원님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시사 거야? 방송 그렇게 안 하지. 예.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할 때 예. 다시 와야겠는데. 그럼. 이거 듣고 보니까 예. 답이 나와. 역시 봉도사 이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이런 거 그냥 좀 하고 빨리 이 윤석열 이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 이거 지금 똥fall 차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잘못하고 있단 그래서 말이야. 내가 여백을 좀 네. 많이 놔뒀어. 근데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설사도 나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번 돈 40억 추산된다. 김건희 현재 총 재산은 아크로비스타 포함해서 약 70억입니다. 선거에 공식 후보로 등록할 때 김건희 재산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70억 중에 40억 원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일 가능성이 높고 아크로비스타는 또 어디서 났을까요? 그거 후보 등록하는 순간 민주당이 계속 물어뜯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